기업자의 성공한 삶이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돈 벌다 혼기를 놓쳐 40살 넘게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맘씨 고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1명을 보았네요. 제가 혼자 자라 많은 자식들을 보길 바랬지만 그것도 팔자에 있어야 가능한 거겠더라고요. 제 외아들은 기특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고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제 능력을 한참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내 연애로 만난 3살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저절로 앞에 데려왔습니다. 지어머니처럼 순하고 착한 여자를 데려왔음 좋았을 걸 꽤나 반반한 외모이기는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드세 보이는 예비 며느리가 맘에 걸리더군요. 아들은 뭐가 울린 듯 콩깍지가 쓰였는지 계속 여자친구가 좋다 하니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들을 위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는 어느새 혼자 임신까지 한 채 배불렀어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예비 며느리는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해서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갔고 아빠 밑에서 동생과 함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가정에 편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귀하게 큰 내 자식이 여느 사람 못지않게 화목하게 자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었어요. 실제로 아들에게 여러 좋은 혼자 자리안 가득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겉도 혼자 임신까지 해서 아들을 꽉 붙들어 놓은 며느리는 귀엽고 옆자리를 차지하고야 말았고 저희는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달갑진 않았으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으니 며느리의 장점을 보고자 노력하며 마음을 달랬네요. 며느리는 스스로 쟁취하고 도전하고 이뤄내고 그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 나와 장학금으로 공부해 아들과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번 돈으로 제 아버지 병원비 대고 동생 공부까지 시키고서 지원 수자금까지 척척 마련하니 참으로 똑부러지고 생활력 강한 장점이 있는 아이더군요. 시부모에게도 살뜰하게 자라니 딱히 흠잡을 것도 없던 터였네요. 뭐 사람이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으니 전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로 하고 아들과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살면서 저는 인생이 최대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임신한 며느리 힘들다며 손수 만든 반찬을 애들 댁에 가져다 주었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저희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는 데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을 미처 못 보고 아들은 그대로 박아버렸고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자를 비롯한 저희 아들 제 아내까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소식을 들은 뒤 정신을 도저히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늘 금하게 여행이나 잘 다니자며 행복하게 살길 바랬던 척했던 제 아내와 제 목숨과도 같던 제 아들 녀석이 저만 두고 세상을 등져버렸다는 소식에 저 혼자 남은 세상 살면 뭐하나 싶어 나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만 며느리가 곁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시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그이 잘못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부족하지만 더 잘할게요. 이제 제 뱃속에 아기도 태어날 테고 그렇게 저희 가족 다시 한번 잘 살아야 하며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는 며느리. 따지고 보면 제 처지보다 며느리 처지가 더 가여울 법인데 노인네가 앞길 창창한 청산과 부된 며느리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 차마 부끄러운 면이 서질 않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 아버지가 내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만 했구나. 내 뱃속에 태어날 우리 손주도 있는데 내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맞구나. 아버지가 앞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손주 봐서라도 못다한 사람 못까지 잘 살자꾸나 하며 며느리와 서로 다독여주기도 했네요. 며느리는 얼마 안 가 출산을 했지만 며느리 곁에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었습니다. 출산하는 그 희망 순간마저 제 안 사람도 아들도 아무도 없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더이다. 며느리와 저는 호를던 신인 상태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손주와 인사를 했고 제 손주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아비 얼굴조차 보지 못한 가엾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아들만큼 업비어 겨 며느리에게 넉넉하게 생활비를 주며 어디 밖으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손주 녀석만 신경 쓰고 잘 키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제 아이이니 제가 복직해서 돈 벌어 아들 교육시키겠다 했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물 임대로만 웬만한 잘 나가는 월급쟁이 분급 이상 나오는데 저는 손주와 딱한 며느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6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 다 자란 손주 재롱 보면서 저는 가는 세월 붙잡지도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고 가까운데 사는 제가 손주를 데리고 와 항상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식사 후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자라나면서 아들을 빼닮아가는 손주를 보는 일이었고 아들 어렸을 적과 제 안사람과 행복했을 적을 그리며 추억에 의지한 채 그저 눈 감을 날만에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던 중 제게 들어오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같이 다니는 같은 반 아이 할머니였는데 와버린 자식을 대신해서 손녀딸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오다가다 인사하다가 이내 말 붙이는 사이로 그러다 차 마시고 식사하니 저희는 어느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시라서 제가 정여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눈 감은 안 사람처럼 참으로 착하고 순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 아픔을 가슴에 묻은 한 많은 세월 술 한잔하며 털어놓았더니 정여사님도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참 자식 먼저 보낸 부모 심정은 말로 다 못다하죠. 제 팔자도 어찌나 사나운지 남편 먼저 몹쓸병으로 잃고 막내딸마저 사고사로 잃었는데 어찌나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인지요. 얼마나 그간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누구보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라며 서로 자식 잃은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절대 한 사람 아니면 제 곁을 내어줄 수 없다 여겼는데 정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해주며 제 말동무를 해주었는데 어찌나 말을 곱게 하는지 젊은 청춘 마냥 막 설레거나 하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친구 관계로 넘어 남녀로서 호감이 생겼고 점차 가까워져 요즘 사람 말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이지 않은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외근 중에 잠시 근처에 왔다가 들렸는데 저희 승준이 유치원에 잘 다녀왔어요 라고 웃으며 들어오는데 그때 하필 제 집에서 정여사와 그 손녀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정여사님은 익숙한 앞치마 차림으로 부엌에서 뭐를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떠듬거리며 정여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며느라 인사하거라 우리 손주랑 같은 반 아이 할머니란다. 라고 인사를 하니 며느리 순간 새해지다 능청스럽게 웃으며 반갑게 정여사님을 맞아주었습니다. 민가 골치가 아파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드셨년이 있었으나 생각이 깊어 이해해주려니 싶기도 했지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여사님을 보낸 후 평소처럼 손주 녀석을 데려갔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여사님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은 채 흘려보냈습니다. 폭풍전야로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정여사님을 숨어서 만나는 꼴이 되어버렸고 다행히 정여사님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는지 서운한 내색을 굳이 드러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어떤 여성분을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서로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친척분 지인이신 한 여사님이세요. 음식 솜씨도 좋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하셔서 아무래도 아버님께 필요하신 분 같아 모시고 왔어요. 월급은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한여사라 하는 여자분은 두툼한 화장에 세련된 염색된 머리를 하고 전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이미 정여사님께서 가끔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터이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해 저는 좋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허나 며느리 끝까지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계속 이분이 집안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며느리의 두 손도 발 들어버렸네요. 아니나 다를까 한여사가 오고 나선 정여사님은 집에 자연스레 발길이 뜸하게 되어버렸고 그 틈을 타 한여사는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음하게 여자복이 터졌는지 한두 번 피하고 거절하니 한여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노골적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얼마 전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받았는데 향기가 아주 그윽하더라고요. 저랑 괜찮으면 한 잔 부딪혀요. 라며 제게 잔을 내밀었고 저는 여러 번 괜찮다 사염이 있지만 밀어붙이다시피 해
억지로 주는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정신 못 차린 채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깨나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어느 때와 똑같은 아침을 맞아 전 안도를 하며 숨을 쉬었고 날이 밝을 때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정 여사님과 마주쳤는데 정 여사님이 어느 때와 다르게 제게 비속 꽂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준 할아버지가 저 말고 댁에 계신 분이랑 그런 관계인 줄 몰랐네요. 그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시는데 소질 있으신 분이신 줄 몰랐어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실망이네요. 라며 말씀을 하시곤 제 곁을 지나가시는데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다 오해라며 전 집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 댁은 며느리가 데리고 온 친척의 지인분이고 단지 우리 집에 집안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했으나 감정에 앞서는 정 여사님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습니다. 정 여사님하고 멀어지자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있던 한 여사는 제 맘에 들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서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집안일도 깨끗하게 쳐주고 정 여사님이 제게 했던 일로서 제 맘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벼랑간 며느리까지 등장해 꽃다갈과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어머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잖아도 제가 공연 티켓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저 혼자 가기는 뭐하던 참이었거든요. 요새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 공연 이니 두 분이서 오붓하게 잘 다녀오시고 분위기 좋은 호텔 디너 뷔페 티켓도 함께 넣었으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세요. 라며 며느리까지 지원 사격을 해주니 배뜸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며느리가 손을 썼는지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 같더라고요. 워낙 영리하고 빠삭한 아이니 애써 저의 위에 그랬다고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뭐 사실 저 역시 정 여사가 그렇게 나오니 막상 실망스러움에 한 여사를 굳이 피하려 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알면 알아갈수록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처럼 교양도 지식도 풍기는 외모의 분위기도 여러모로 정 여사님을 대신할 수 없겠더군요. 오히려 한 여사를 통해 정 여사님에 대한 제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음을 느꼈고 저는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정 여사한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여사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정 여사님을 놀이터 뒤편으로 불러내었고 그간 구구절절 심정을 쏟아내며 제 진심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정 여사도 어쩔 줄 모르고서 귀엽고 여린 맘에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저도 실은 승준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립고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퍼부었나 반성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다가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제 맘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산 세월이 많다 한들 이해할 부분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고 말을 하면서 제게 휴대폰 사진을 주섬주섬 찾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휴대폰 사진을 보고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저와 한 여사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이 정 여사님께 전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게 언제인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때 한 여사가 제게 줬던 와인을 마시고 잠시 잠들었던 그날 같았어요. 항렬이 치받는 게 나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른 한 여사를 도저히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모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여긴 저는 당장에 한 여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쩐 일로 저 멀리서 며느리 차처럼 보이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평일이라 당연히 회사에 갔을 줄만 알았던 며느리는 연차를 낸 건지 어쩐 건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옆에 익숙한 얼굴의 한 여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네요. 헌데 그 둘이 하는 얘기가 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저놈의 빡빡한 영감탱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는데도 넘어올 기미가 단일도 없어. 저런 별볼일 없는 퉁퉁한 여인네랑 이런 신랑이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할 판국에 이딴 대접받아야겠니? 하며 더운 듯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여사. 삐축하게 노려보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대꾸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재산 50억을 그 별볼일 없는 퉁퉁한 여인네한테 뺏기겠다고. 엄마, 우리 아빠 돈 못 번다고 그놈의 돈 쫓아서 남편 자식 버리고 같이 일했던 사장놈하고 도망간 거 아니었어. 이렇게 돈 좋아하는 양반이 50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겠다고. 시아버지가 엄마한테 안 넘어올까봐 자신 없어진 건 아니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분명 며느리가 한 여사한테 불렀는데 며느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바람나 집 나갔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바로 한 여사라는 말입니까?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전 금수만도 못한 모녀의 대화를 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분이 이랬던 한 여사는 눈알이 뒤집힐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신이 없어. 너 어따 그 여자와 날 비교하는 건데. 나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네가 재산 상속 때문에 날 내 시아버지 옆 자리에 심어놓으려는 주식검은 속내 뻔히 아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나와도 돼. 아쉬운 게 누군데. 서로 아쉽지 않아. 엄마는 시아버지 곁에서 받을 호감까지 생각하면 나한테 저래도 모자랄 판이야. 시아버지 저 세상 가고 나면 남은 재산 반반씩 나누기로 했으면 잘해야지. 50억이 거저 떨어지는 줄 알아. 죽 서서 정 여사인지 뭔지 그 여자 주기 싫음 제대로 좀 하자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던지. 손주를 봐서 그간 믿고 있었던 며느리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던 저는 모든 진실을 안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다듬고 애써 제 전담 변호사한테 전화를 넣으려던 찰나 그때 한 여사가 며느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나오더군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세상에 왜 여기 있어요? 설마 지금 여기서 우리 얘기가 엿들은 거예요? 어머 기가 막혀. 기가 막힐 노릇을 당한 게 누군데 그 배치 같은 여자는 저를 보더니 오히려 자기가 기가 막히다며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지 엄마 얘기를 듣던 며느리는 단걸음에 달려와 경악하며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말을 주춤거리자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며 배신감에 치를 떤 채 절규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가만히 제게 당하고만 있다가 기왕지사 엎어진 일 갈 때까지 가보자란 심경으로 절 뿌리치며 뻔뻔한 자태로 내지르더군요. 내가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어머님이랑 우리 그 이한테 부끄러운 건 아버님 아니에요. 시어머니 밖에 없으셨던 분께서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여자랑 재혼을 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저는요. 낙동강 오리알대라고요. 그 여자네 자식들은 이미 아버님이랑 지네 엄마랑 결혼하는 줄 알고 아버님 건물 주인 거 알고 아주 신났던데. 그럼 며느리인 저와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뭐 때문에 여태까지 재혼 안 하고 아버님 곁에 있었던 노고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걸 유일한 핏줄인 우리 승준이만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님 재산을 그거를 그 여자와 나눠야 한다고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저도 다 살자고 우리 아들 지키보자 했던 거라고요. 라고 끝까지 저 잘났다고 우리 손주 핑계만 대니 저는 며느리를 쳐내며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손주 핑계 대지 말고 미사리 사육을 위해 우리 손주까지 이용하지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내 너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보듬어 주려고 했는데 이런 무서운 짓거리를 꾸민 너하고는 도저히 가족으로 살 수가 없겠구나. 당장 내 곁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평생 보는 일 없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니 며느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자 울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악문 채 저를 붙잡고선 그럼 승준이는요? 승준이도 다신 안 볼 생각인 거예요. 라고 해서 저는 한숨을 깊이 쉬고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승준이가 우리 손주인 건 맞지만 승준이가 내 아들로 사는 이상 난 승준이도 절대 볼 수가 없겠구나. 내 손주이기 전에 내 끔찍한 핏줄도 섞인 아이니까. 라고 말하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제 진심을 깨닫고는 그 와중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저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온갖 원망을 하며 독한 언성으로 시작했고 심지어 저를 향한 막말이나 저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추한 며느리를 보자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저는 사람이 무서워져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미래를 함께하고 팠던 정여사마저 믿을 수가 없어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한 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째이네요. 가끔 며느리와 손주가 곁에 있었던 지난 세월이 그리울 때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누구의 잘못인 걸까요? 제가 뒤늦게 정여사와 만나 재혼하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걸까요? 며느리가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만큼 만약 그렇다면 시간을 돌이키고 싶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로 돌이키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먼저 떠난 아들과 제 아내가 참 그립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귀여운 손주 녀석도요. 어서 이 끔찍한 운명이 끝나길 바라며 괴로움을 털어놓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